네, 오늘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간 연이은 하락세 속에 간밤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이런 평이 나오는데 오늘 시장 이슈 조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호재는 없었는데 반도체주들이 좀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사실 그렇다 할 재료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속 지수가 하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드러지게 강세를 나타낸 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였는데요. 엔비디아가 6.5% 급등했고 마이크론이 2.5%, 퀄컴은 2.99%,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날 대비 2.67%, 그러니까 정말 껑충이었죠. 외신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발표했는데 중국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게 뉘앙스가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협조적이란 단어는 이제 미국 현지 언론이 쓴 단어이고요.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식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규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지난 10월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또 특정 고성능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이 대량 살상 무기나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쓰인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확실히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풀이가 됐죠. 실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애플까지 동원해서 이 TSMC의 대대적인 미국 투자를 선전하는 등 반도체 패권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이 SMI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창신 메모리 등 31개의 중국 기업에게 요청한 것은 최종 제품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 정보를 요청을 했고요.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엔티티 리스트라 불리는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상하이와 우한, 광둥성에 있는 여러 중국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방문이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기술 패권주의다, 또 파괴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이런 결정들이 났다는 건 사실상 강대강 대립이 좀 확대하는 건 피하고 싶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입이 올해 1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 수출 금지 조치가 발표된 이후 올해부터 이제 지난달 11월 기준으로 중국의 직접 회로, 그러니까 IC 수입이 감소폭이 14.4%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에 그쳤는데요. 이를 좀 풀이해보자면 공급 과잉과 세계 경기 침체로 반도체 가격은 떨어졌는데도 중국은 여전히 오히려 더 높은 값으로 반도체 칩을 사고 있고 이마저도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IC 생산량도 10월 26.7% 감소해서 이게 월별 기준으로는 집계가 시작된 뒤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IC 생산량이 크게 주는 가운데 그나마 좀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던 칩도 물량이 크게 줄었다, 좀 이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제재 이후에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도 그건 좀 버티기 힘들었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에 미국 감찰을 허용해달라고 중국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이런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좀 반대해 오던 게 네덜란드였는데, 이게 네덜란드는 또 ASML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불참하면 사실상 반쪽짜리 규제다, 이런 평도 많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보면은 결국에는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확고히 했었는데요.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그런데 현재 네덜란드와 미국의 협상이 상당 부분 좀 진전이 된 모습입니다. 현재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안을 네덜란드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가 ASML의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제 지난해 ASML은 중국 매출 비중이 한 전체의 15% 정도였습니다. 15%면 적지 않은 비중이긴 한데 확실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에서는 중국 반도체 제재의 일환입니다. 국방 수권 법안이 처리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안이 좀 담겨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나요? 네,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가결 처리된 것이 2023년도 안보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 그러니까 NDA가 가결 처리를 됐는데요. 예. 이 안에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반도체로 확장된 것이죠. 당초 이 법안은 당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2년 내 사용 금지 뭐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예. 오히려 이거는 이제 미국 내 기업들이 반발이 워낙 커서 예. 이를 유예 기간을 5년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상원 투표를 마무리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됩니다. 예, 사실 그동안 미국의 반도체주들 좀처럼 흐름을 좀 뒤집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이런 호재 소식이 전해진 점 무척 반갑긴 하지만 또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아직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조연 기자였습니다.